경우의 시점으로 바라본 연애혁명을 시간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시간순으로 따져보면 유치원 때부터이지만 경우는 유치원 때의 일이 생각이 나지 않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된다. 경우는 유치원을 함께 나온 주영이와 함께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반에서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 서로 투덜투덜 대긴 했지만 경우는 주영이를 정말로 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친구들과 하교를 한 후 놀이터에서 같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찾아왔다. 경우는 아빠가 무서웠다. 친구들 앞에서도 날 때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의외로 아빠는 애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친절하게 대해줬다. 그래도 경우는 아빠가 무서웠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오니 형들이고 친구들이고 전부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빠가 엄마와 자신에게 욕한다는 사실, 그리고 구타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경우는 너무나 화가 났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공주영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공주영에게 뭐라 하기 위해서 반으로 찾아갔지만 정작 시치미를 떼는 공주영. 그래서 그 후로 다시는 공주영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는 이상하게도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퍼졌고 심지어 경우 스스로에게는 점점 삐뚤어지게 되는 계기로 되어가게 된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어서도 공주영을 무시하는 걸 넘어 때리며 괴롭히기까지 하고 돈도 자주 뺏었다. 나랑은 다른 집안에서 태어나 저렇게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 정작 공주영은 우리 집안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경우는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고 있다. 경우는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았다. 자신과 마음도 잘 맞고 재밌기도 하기에, 특히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편안함을 주었기에 경우는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았다. 그런데 틈만 나면 공주영은 경우가 하는 행동에 회방을 놓으려 한다. 경우는 이런 공주영이 너무 짜증났다. 그렇지만 상대하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전에 친하게 지낸 부분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경우는 조승민과 함께 학교를 땡땡이 치려 한다. 그런데 그마저 역시도 공주영이 회방을 놓으려 한다. 공주영이 왜 자꾸 자신에게 계속 간섭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공주영. 경우는 그 순간 공주영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느꼈다. 자꾸 이렇게 우리 가족 이야기를 입에 달고 있는 공주영 때문에 열이 받았다. 그렇지만 자꾸 얘를 보면 예전에 친했던 기억 때문에 함부로 하질 못하겠다. 그래서 공주영을 일부러 피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리고 학교를 나서려 하는데 석호랑 안경민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 석호랑 안경민은 물어본다. 대체 너 왜 공주영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그냥 무시를 하던가 하지 왜 자꾸 그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시부리는 얘네도 너무 짜증이 났다. 얘네도 공주영과 똑같은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그렇게 갈 길을 가버렸다. 경우는 그렇게 조승민과 학교를 재서 PC방에 왔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 친구들은 학교를 마치고 뒤따라 PC방에 왔다. 애들이 여자애들과 노래방에 간다고 하여 경우도 역시 노래방에 갔다. 그리고 노래방에 갔다가 친구들과 공원에서 담배도 피고 이제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어 집으로 온다. 그런데 정문으로 들어가면 또 맞고 욕이나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 창문으로 몰래 방으로 들어간다. 역시나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빠의 욕소리. 엄마가 너무 불쌍했지만 에라 모르겠다 싶어 그냥 잠에 드는 경우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렇게 아침이 되었다. 잠에서 깬 경우. 거실로 나가보니 엄마는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다. 경우는 저런 엄마가 너무 불쌍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너무 들었다. 그렇게 등교를 하는데 때마침 공주영이 아는 체를 한다. 지금 이 기분으로 공주영이 말이라도 걸면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경우이다. 시간이 흘러 하교 후 친구들과 함께 다른 여자 중학교 애들과 술을 먹으러 왔다. 그런데 거기서 유독 눈이 가는 여자애가 있었다. 얼굴이 꽤 이쁘장하게 생겼고 개그 코드도 왠지 잘 맞고 게다가 적극적이기까지 한 이 여자애가 번호를 물어온다. 경우는 이 여자애가 싫지 않았다. 이 여자애의 이름은 남유리이다. 그렇게 그 다음부터 남유리와 매일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얘랑 카톡만 하면 마음도 편하고 즐겁고 설렜다. 그리고 며칠이 또 지나 그때 같이 먹었던 여자애들과 같이 술을 또 먹는데 역시나 남유리와는 취미도 비슷해서 말도 잘 통한다. 그런데 먹다 보니 남유리는 어느 정도 취해 보였다. 집에 간다고 하여 데려다 주러 가는 경우. 가는 도중 갑자기 업어달란다. 그래서 업히는 남유리. 경우는 생각한다. 얘는 내숭도 없구나. 근데 그래서 더 좋은 것 같네.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남유리 때문에 결국 찜질방으로 왔다. 친구들이 왜 안 오냐고 전화가 오기에 찜질방에 있으니 조금 이따 끝나고 이리로 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유리는 이렇게 말한다. 꼭 다른 애들 불러야겠냐고. 나랑 단둘이 있는 걸 싫냐고. 경우는 싫진 않았지만 얘가 날 좋아하는 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가 꺼려졌다. 그러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남유리. 경우는 그런 남유리를 보니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남유리와 같이 있는데 남유리는 말한다. 하룻밤도 같이 보낸 사이인데 그냥 사귈래? 경우는 진지한 남유리의 고백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그렇게 남유리의 고백을 받아 사귀게 된다. 다음날 학교에 오니 아침부터 조승민이 공주영을 때리고 있었다. 경우는 조승민에게 그냥 공주영 보내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조승민은 경우를 부른다. 야, 너 얘랑 친했다며. 그래서 그렇게 봐주는 거냐? 매 순간 봐주니까 너 때문에 얘가 우릴 족밥으로 보잖아. 경우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열이 받았다. 내가 얘를 봐준다고? 내가 왜? 그동안 공주영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왔는데 그 죄책감을 억누르기 위해 친구들 앞에서 보란듯이 공주영을 때렸다. 공주영은 한 대 맞고 바로 넘어졌고 그래서 경우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약해 빠진 애 때려봤자 뭐가 남냐는 식으로 말했다.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좀 않았으면 싶어 공주형 보고 가라고 했다. 그 후로 더 이상은 공주형에게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 왜냐면 이제 자신에게는 남유리가 있으니까. 얘만 생각하면 그냥 즐거우니까. 그래서 하교 후 영화도 보고 PC방도 가서 친구들과 같이 놀고 노래방에 가서도 같이 놀았다. 그런데 PC방에서나 노래방에서나 자꾸 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아니 내 여자친구인데 왜 나한테 하는 것처럼 내 친구들한테도 저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노래방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경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다른 애들한테는 좀 안 그러면 안 되냐고. 그러자 남유리는 네 친구니까 그렇게 한 거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아까 가졌던 불만들이 사르르 없어졌다. 남유리 집에 도착했다. 학교 끝나고 쭉 같이 있었지만 그래도 헤어지기가 싫은 경우는 그렇게 점점 남유리에게 푹 빠져갔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고 당구장을 왔다. 그렇게 친구들과 당구를 치고 있는데 남유리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다. 어떤 여자애였다. 그런데 왠지 옆모습이 남유리랑 굉장히 비슷했다. 남유리인가 싶었는데 치마를 보니 길이가 굉장히 길었다. 순간 남유리인 줄 알고 굉장히 놀란 경우이다. 그렇게 화장실을 갔다가 담배를 피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는 같은 학교 여자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 거기에는 다른 중학교 애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애들이 갑자기 남유리랑 왜 사귀냐고 말한다. 경우는 뭔 개소리를 하는 거지 싶었다. 그 여자애들은 말한다. 얼마 전에 승진이라는 오빠를 자기 집에서 재웠다고 말하며 남유리는 굉장히 질이 나쁘다고 말하는 이 여자애. 경우는 초면에 이렇게 말하는 여자애의 말을 믿기는 어려웠지만 평소에 남자애들과 친하게 지내던 남유리의 행동들을 떠올려 보니 설마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유리한테 연락을 하여 보자고 말하였다. 남유리가 왔다. 오자마자 남유리는 평소처럼 장난을 치려 한다. 경우는 장난칠 기분이 아니었다. 그런 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너 그저께 승진이 형 집에 재웠냐고. 그 질문에 아무렇지 않게 그렇다고 대답하는 남유리. 그 말이 사실이었다니 경우는 순간 너무 열이 받았다. 게다가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대답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찜질방이나 PC방도 있는데 왜 굳이 너네 집에서 재운 거냐고 물어보니 마침 자기 집이 비었기에 그냥 재워줬다는 남유리. 동생도 있었기 때문에 별일 없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말한다. 경우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자 당황하며 보여주지 않는 남유리. 그렇게 둘이 남유리의 핸드폰을 갖고 실랑이를 펼쳤는데 남유리는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보지 못하게 막는다.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똥사진이 있어서라고 한다. 경우는 어이가 없었다. 게다가 자신의 앞에서 내용을 지우려는 걸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경우는 남유리에게 등을 돌려 집으로 향한다. 다음날 어제 남유리와 헤어진 후로 계속해서 남유리에게 전화가 온다. 경우는 너무 열받아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여자애들이 말하던 남유리의 소문 그리고 남유리의 실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던 그 얘기들이 계속해서 경우의 머릿속을 맴돌며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어제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여자애들이 왔다. 경우에게 계속 만날 거냐고 묻는다. 경우는 헤어질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그 애들에게 더 이상 남유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자애가 말을 심하게 한다. 계속 만나는 이유야 뭐 걔가 쉬우니까 그러겠지. 그 말을 듣자마자 경우는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열받았다. 기분이 더러워서 그 자리를 뜨고 다시 교실로 향한다. 교실로 돌아와 남유리 페이스북을 보니 남유리 역시 자신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듯하다. 그 순간 경우는 자신이 남유리에게 좀 너무했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 학교 시간이 되었다. 경우는 학교를 나서는데 남유리가 잠시 만나자고 하는 연락이 온 걸 보게 되었다. 그래서 만나러 가는 도중 갑자기 조승민이 뒤에서 부른다. 그런데 조승민이 자신 때문에 싸웠냐는 질문을 한다. 아 얘가 나 위로해주려고 일부러 그러나 싶을 때 갑자기 조승민은 남유리랑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우는 자신과 남유리가 사귀는데 대체 왜 조승민이 아직까지도 남유리랑 연락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남유리가 자꾸 먼저 연락한다는 시덥지 않은 변명을 대는 조승민이 순간 너무 띠껍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조승민과 마찰이 있으려고 할 때 다른 애들이 왔다. 조승민이나 다른 애들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든 경우는 이제 그 누구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친구들을 뒤로 한 채 남유리를 만나러 간다. 남유리를 만났다. 할 말이 뭔지 말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남유리.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려던 찰나 남유리가 말한다. 왜 자신을 믿지 않냐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고작 하는 말이 저거라는 게 어이가 없었다. 자기가 박승진과 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야 되냐고 하는 남유리에게 경우는 말한다. 너 조승민이랑 연락하냐고. 그렇게 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했거든. 계속 연락해온 남유리가 어이가 없었다. 그러자 남유리는 말한다. 조승민은 자기를 믿어주는데 남자친구라는 넌 날 안 믿어주는 게 말이 되냐고. 경우는 이성을 잃을 것 같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뒤돌아서 집으로 향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갑자기 형들이 집합을 시켰다. 때린 새끼 누구냐고 한다. 경우는 대체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모르겠다. 누군가한테 삥도 뜯고 때렸다고 한다. 그러자 갑자기 조승민이 말한다.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고. 경우는 생각했다. 와 얘네들 진짜 누구 때렸나 보네. 그런데 조승민은 충격적인 말을 내뱉는다. 이경우가 시켰어요. 돈 없다고 때리고 돈 뺏으라고 시켰어요. 그 말을 듣고 경우는 저 새끼 대체 지금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 너네랑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게 뭔 개소리냐고 말했다. 그런데 조승민뿐만 아니고 다른 애들도 경우가 시킨 거라고 말한다. 얘네들이 미친 거 아닌가 싶을 그때 기태형이 경우를 때렸다. 그리고 묻는다.
물어본다. 진짜 너가 시켰냐고. 경우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더욱더 경우가 시켰다고 말한다. 이 상황이 그저 웃길 뿐이었고 역 같았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기태형은 경우를 때렸다. 경우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다. 쟤네들이 지금 구라치는 거라고. 난 안 그랬다고. 경우의 말을 듣더니 기태형과 나머지 형들은 더 어이없어 했다. 경우만 남기고 나머지 애들을 다 보내는 기태형. 기태형은 경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경우를 때렸다. 그렇게 경우는 맞고 또 맞았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경우는 PC방으로 왔다.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왔다. 대체 애들이 왜 나한테 덤터기를 씌운 걸까?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와서 애들에게 물었다. 대체 나한테 덮어 씌운 이유가 뭐냐고. 그런데 학교에서마저 네가 시켜서 그런 거지 않냐고 말한다. 경우는 이 애들이 더 이상 친구로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실로 나와 학교를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부르더니 담배 핀 놈 너냐고 또 묻는다. 대체 내가 뭘 했다고 자꾸 나한테만 이러는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한 경우이다. 그렇게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을 때 뒤에 있는 안경민과 석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석호가 라이터를 떨구더니 안경민이 라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시선을 끌어주며 경우를 도와줬다. 경우는 그렇게 해주는 석호가 내심 고마웠다. 그렇게 학교를 나와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한다. 집에 도착하니 아빠의 뒷모습이 보였다. 술을 먹고 있었다. 경우는 술만 먹으면 때리고 욕하는 아빠 때문에 순간 너무 두려웠다. 역시나 경우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때리는 경우 아빠. 그렇게 한창 욕을 먹으며 맞고 있을 때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경우를 감싸주었고 그런 모습을 본 아빠의 타겟은 경우에서 경우 엄마로 바뀌었다. 경우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재떨이로 때리려는 아빠를 보고 말리지 않았다간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를 말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를 소주병으로 내려쳤고 경우의 시야는 그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며 앞을 가린다. 그렇게 한참을 쓰러져 있는데 경우의 시야에 공주형이 보였다. 공주형이 여기를 어떻게 찾아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 그리고 엄마를 위해 이렇게 다급하게 찾아와주고 걱정해주고 있다. 그렇게 공주형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실려온 경우와 경우 엄마. 경우는 공주형이 더 이상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공주형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다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공주형을 보고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들었다. 경우는 어느샌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누군가 엄마를 때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를 때리고 있었던 건 경우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때려왔던 애들이 자신에게 겁먹어하고 있고 주변 애들은 경우를 욕하기 시작한다. 주변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했던 애들마저 내 편이 아니다. 그리고 제일 두려워하던 대상인 아빠가 소주병으로 내려치려 하고 있다. 제일 좋아하는 남유리마저 내게 등을 보인다. 경우는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다. 깨어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그때 옆에 있는 과도가 보였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칼을 쥐고 몇 번이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한참을 칼을 쥐고 있을 때 그동안 있었던 한 순간순간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고 이렇게 죽으면 엄마는 누가 챙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우는 한없이 눈물이 났다.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산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며 후회감이 들었다. 그래서 피던 담배도 이젠 더 이상 피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그때 공주형이 찾아왔다. 공주형을 마주하고 싶진 않았다.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주형은 오히려 웃으며 다가왔다. 그렇게 괴롭혔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싶었다. 공주형을 볼 낯이 없었다. 그렇지만 공주형은 계속해서 따라왔고 한동안 옆에 같이 있어 주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승민과 애들이 병실로 찾아왔다. 괜찮냐고 한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한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단다. 대체 얘네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온 걸까 궁금했다. 그런데 갑자기 조승민이 공주형을 보더니 공주형의 멱살을 잡는다. 그리고 그렇게 공주형을 때리려고 한다. 경우는 참을 수가 없어 그대로 음료수를 던졌다. 그동안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너희가,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다고 느낀 너희가 그렇게 내게 잘못을 덮어 씌웠으면서 대체 무슨 낯짝으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대로 조승민을 때렸다. 변명을 하려고 하는 조승민이 역겨워서 더 때렸다. 그리고 말한다. 너네도 똑같이 맞고 와. 그게 싫으면 그냥 가라고. 이 말을 듣자 조승민은 자신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네가 형들한테 더 개겨서 맞은 걸 왜 우리 탓을 하냐고 한다. 옆에 애들은 조승민의 얘기를 거들기까지 한다. 심지어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조승민의 애들은 그렇게 병실을 나간다. 경우는 생각한다. 그동안 내가 이런 놈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니. 그렇게 경우는 한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가 흘렀다. 경우는 병실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말한다. 그동안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심지어 나도 엄마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하단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엄마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다고 하신다. 경우는 엄마의 눈물을 보니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시간이 더 흘러 석호와 안경민 그리고 공주형이 병문안을 왔다. 애들이 오자마자 백이태형한테 왜 맞은지를 물어본다. 경우는 걔네들이 나한테 덤태기를 씌운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눈은 왜 그런 거냐고 안경민이 물어본다. 경우는 굳이 아빠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백이태형한테 맞았다고 했다. 다행히도 애들이 더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괜시리 불편했다. 애들과 같이 병실에서 나왔다. 담배를 권하는 애들이지만 더 이상 피고 싶지 않았기에 경우는 애들에게 피고 가라고 말하며 그대로 병실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공주영은 계속해서 경우를 따라온다. 말로는 빨리 가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고맙다고 느끼는 경우이다. 그렇게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병원 신세를 지며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병원 밥도 너무 지겨우던 그때 병실을 같이 쓰던 어떤 형이 반찬 나눠줄 테니까 같이 먹자며 말을 걸어온다. 그렇게 그 형과도 친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공주영은 매번 병실에 찾아온다. 공주영이 하도 찾아오다 보니 병실을 같이 쓰던 형과 셋이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석호와 안경민 그리고 여자애들까지 전부 병문안을 와주었다. 자칫 무료하고 우울해질 수도 있던 병원 생활을 친구들 덕에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다. 가끔은 남유리한테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자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않았던 남유리와는 더 이상 만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남유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헤어지자고 말하자마자 남유리에게 전화가 온다. 경호는 받고 싶었지만 받으면 안 된다고 되뇌이며 그렇게 남유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남유리와의 연애는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퇴원을 하루 앞둔 날이 되었다. 친구들은 역시나 오늘도 놀러왔다. 이제 퇴원하면 다시 학교에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 애들을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에 경우는 약간 두려웠지만 현재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다시 학교를 다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틀이 지나 경우는 다시 학교를 나왔다. 그런데 웬 못 보던 시꺼먼 놈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게 되었다. 그렇게 몇 초간 그 애를 보다가 경우는 그 애한테 내 자리니까 나오라고 말했다. 허나 선생님이 여기 앉으라고 했다고 나오지 않는 이 시꺼먼 놈. 경우는 힘으로 그 애를 넘어뜨리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도 다시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이 시꺼먼 놈 너무 짜증이 났다. 그래서 공주영에게 자리 좀 맡아놓으라고 하고 화장실을 간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던 도중 복도에서 조승민을 마주치게 된다. 경우는 조승민에게 말을 걸었다. 어디 가냐고. 그러자 조승민은 학교를 때려친다고 한다. 웃겼다. 예전에는 자퇴하는 애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던 놈이 이제 와서 자퇴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 너무 웃겼다. 그런데 조승민은 말한다. 이 따까리들 다 정학이라고. 경우는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걔네가 왜 내 따까리라고 말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조승민은 말한다. 넌 우리를 항상 만만하게 봤잖아.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애들은 갑자기 조승민을 욕하기 시작한다. 애들도 이제 조승민과 애들이 경우한테 다 덮어씌운 걸 알게 된 듯 싶었다. 그러더니 그 순간 조승민은 신발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조승민의 돌발 행동에 경우는 순간 너무 놀랬다. 그리고 조승민은 그렇게 뒤를 돌아 학교를 빠져나갔다. 어쨌든 다시 반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자리에 이미 그 전학생이 앉아있었다. 선생님은 책상에 여분이 없으니 오늘만 같이 쓰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이 전학생과 책상을 같이 쓴다. 경우는 이 애가 너무 짜증이 났다. 시간이 흘러 학교 시간이 되었는데 자꾸 이 전학생은 우리를 따라온다. 대체 이 새끼 정체가 뭔지 궁금한 경우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경우는 이사를 하게 되었다. 친구들이 이사를 도와주러 왔다. 그렇게 같이 이삿짐을 나르고 점심도 먹고 경우는 다시 예전처럼 주영이와 석호, 경민이와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다. 이젠 학교에서 애들과 다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경우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 핸드폰을 보는데 아직도 자신의 핸드폰에 남유리의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어 지우려고 했지만 경우는 아직 남유리를 완전히 잊지 못하여 번호를 당분간 내비두기로 한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귓속말로 말한다. 내 친구가 주영이 맘에 든대. 소개시켜주라고. 그래서 경우는 주영이와 그 여자애를 이어주기 위해 도와준다. 그리고 결국 주영이와 이 여자애가 사귀게 되었다. 이 여자애의 이름은 곽보경. 그렇게 공주영이 곽보경을 위해 이벤트도 해주는 것을 보니 진짜 공주영이 좋아하는 애랑 잘 사귀도록 자신이 도왔다는 것에 뿌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 복도에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경우를 안았다. 곽보경이었다. 경우는 어이가 없었다. 주영이인 줄 알고 안았다고 한다. 경우는 생각한다. 와, 공주영 그렇게 안 봤는데 진도도 잘 나가네. 그래서 공주영네 반으로 찾아가 물었다.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고. 그런데 수업 진도를 말하는 공주영.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곽보경이랑 어디까지 진도 나갔냐고 다시 물어봤다. 손도 안 잡아봤다고 한다. 복도에서 나를 공주영으로 착각해서 안기까지 했는데 올해 남자친구라고 숨기는 공주영이 웃겼다. 그런데 공주영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경우는 이상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생각한다. 뭐지? 그럼 걘 왜 날 아는 거지? 또 다른 어느 날 공주영 내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공주영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집도 잘 살고 돈도 평소에 많았던 애가 갑자기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이상했다. 하긴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만 해도 공주영은 계속해서 뭔가로 곽보경에게 해주고 있었으니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 공주영은 또 곽보경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생각해보니 대체 왜 너만 걔한테 뭘 해주는 것 같냐고 말하니 공주영은 자신도 받았다고 한다. 100일 동안 장갑 하나 받았다고 한다. 네가 해준 게 얼만데 고작 장갑 하나만 받았냐고 물으려던 찰나 공주영은 뭘 바라고 해주는 건 잘못된 거라며 진정 해주고 싶은 게 선물이고 내 여자가 좋아하는 모습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연애로 경우에게 충고까지 한다. 경우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렇게 곽보경이 왔고 순조롭게 100일 이벤트는 진행이 되었지만 경우는 이런 곽보경이 못마땅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나서 다음날 학교에서 곽보경에게 말했다. 너는 왜 공주영한테 챙겨주는 꼴을 못 보는 것 같다고. 공주영 좀 잘 챙기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자기 공주영이 헤어졌다고 한다. 일방적으로 카톡으로 헤어지자고 했다는 곽보경. 별다른 이유 없이 헤어지자고 하는 곽보경의 카톡을 보니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다. 그래서 곽보경과 친하게 지내는 성혜진에게 가서 물어봤다. 곽보경이랑 공주영 왜 깨진 거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말한다. 걔 우리한테 공주영 뒷담 엄청 하고 다녔다고. 공주영이랑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찐따 같다고 욕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예전에 경우가 주영이를 괴롭혔는데 지금은 같이 다니는 게 따까리 된 거냐고 말했다고. 여자를 1도 모른다고. 자긴 장갑밖에 안 사준 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말한다. 경우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차올랐다. 그리고 뒤이어 이 애들은 말한다. 사실 걔 공주영을 소개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널 받으려 했다고. 경우는 이제야 알 것만 같았다. 왜 그동안 공주영만 해주는 것 같다고 느낀 건지, 왜 갑자기 공주영에게 이유 없이 헤어지자고 한 건지, 그리고 왜 그 애가 복도에서 날 껴안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공주영에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기무리가 말한다. 경우는 이 이야기는 절대 공주영이 알아서 안 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공주영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자신이 이전에 공주영에게 상처를 많이 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왠지 친구 여친을 건든 것만 같다는 생각, 조승민이 이전에 말했던 그 한마디, 모든 것이 떠올랐고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다. 그리고 이 애들에게 화도 치밀었다. 왜 이걸 이제 와서야 말하고 있냐고. 공주영을 그런 취급한 건 곽보경이나 너네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경우는 애들의 행동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다. 애들과 이야기를 끝내고 난 후 공주영에게 왔다. 공주영은 굉장히 우울해 보였다. 곽보경 친구들을 보면 곽보경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나 때문에 곽보경이 너희랑 안 다니는 거냐고 물어보면서 곽보경에게 미안해했다. 경우는 그런 주영이가 걱정됐지만 모르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하교 후 경호는 주영이네 집에 왔다. 이전에 놀러왔을 때 배터리를 놓고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주영 방에 들어오니 곽보경이 선물해준 장갑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주영네 집을 나왔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곽보경을 찾아가 그 장갑을 곽보경에게 던졌다. 그리고 곽보경에게 말했다. 찐따랑 사귀어주느라 고마웠다고. 그걸 이제 알았냐고 말한다. 경호는 처음으로 여자를 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 봐도 공주영을 아직도 호구 취급하는 것 같이 말한다. 경호는 이런 곽보경을 보며 빡이 쳤다. 다시 눈앞에 띄지 말라고 말하며 그렇게 곽보경에게 등을 돌려 다시 반으로 간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경우는 3학년이 되었다. 3학년 내내 아무런 큰일 없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경우는 주영이와 더욱더 친하게 지낸다. 그리고 졸업식이 되었다. 경우는 졸업 앨범을 보며 다시 한번 중학교 때 친구들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그 순간 주영이가 반으로 와서 경우를 부른다. 이제 사진 찍을 거니까 나오라고. 그렇게 경우는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